겨울철 척추병원을 찾는 환자 중에는 넘어지거나 허리를 다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가볍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고 내려앉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골다공증과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전주우리병원 최병락 부원장과 함께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 심한 감기를 앓고 난 뒤 찾아온 허리 통증. 평소 골다공증을 진단받았다면 척추뼈 골절일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을 일으키는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최병락 원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척추 압박골절은 눌려서 부러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이라고 하면 골다공증이 원인이 되는 건가요? 예, 우선 골다공증이란 말에 대해 알아봐야겠는데요. 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골다공증이란 정의를 골량의 감소와 뼈의 미세 구조의 이상으로 이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의 30%에서 발생하는 아주 흔한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골다공증은 크게 1차성 골다공증과 2차성 골다공증, 남성 골다공증으로 나뉘고 1형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폐경 후 골다공증, 그리고 2형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노인성 골다공증은 1차성 골다공증에 해당이 됩니다. 이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이라 함은 이 골다공증을 갖고 계시는 환자가 척추에 골절을 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척추뼈가 골절되면서 주저앉는 것을 말하게 되죠. 엉덩방아를 찢는 것 같은 가벼운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이 반드시 외적인 충격에 의해서만 발생하진 않고요. 앉거나 재채기를 하는 일상생활에서도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증의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의 증상은 어떤 게 나타날 수 있나요? 예, 제가 좀 그 환자의 그 증상을 적어와 봤는데요. 네. 처음에는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등이나 허리에 담이 걸려서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네. 비교적 서서 걷는 데는 불편한 게 없는데 누워서 일어날 때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하시고요. 가만히 누워 있으면 통증이 없고 돌아 누우려면 허리나 옆구리로 통증이 심해서 신음소리가 난다고도 하셨습니다. 네. 일단 일어서기에 성공하면 걷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예, 이처럼 이제 골절의 증상은 매우 다양한데요. 등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 등 쪽에 통증이 있다거나 한쪽 혹은 양쪽으로 이 옆구리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앞 가슴 쪽으로 통증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등 허리 쪽에서의 골절일 경우에는 움직일 때마다 이 배꼽, 배 쪽으로 앞쪽으로 오는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허리 디스크와도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허리 디스크 증상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에서 외상 후 1, 2주 정도가 지났는데도 통증이 계속될 경우에는 역시 압박골절, 척추 압박골절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허리 디스크 질환에서 가장 흔한 증상인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방사통은 이 골절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흉곽이나 복부 쪽으로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이 골절 환자에서 많고요. 네. 이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이 잘 발생하는 부분은 흉추 11번, 12번, 요추 1번, 2번이라고 하는 흉요추 이행 부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허리 디스크 질환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주의 깊게 한번 관찰해야 할 거는 골절이 이 병적 골절이라고 해서 암이 있었던 환자라거나 치료 경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이 2차성으로 골절이 발생했는지를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골다공증이 있고 또 허리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에요. 이 정도 증상이면 꼭 척추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 이런 증상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앉거나 설 수 없는 아주 극심한 통증일 경우에, 두 번째는 1, 2주간의 보존적인 요법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통증일 경우, 세 번째는 하지 방사통이나 신경학적 증상이라고 해서 하지의 감각 이상, 근력 약화, 혹은 소변이나 대변 관련된
증상들이 나타날 경우에 네. 네 번째는 하지에 신경학적 간헐적 파행이라고 해서 오래 못 걷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에랄지 네. 마지막으로는 전신에 열감이 있다거나 갑작스런 체중 감소 그리고 암이나 혈액종양 등과 같은 치료 경력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척추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기 전에 좀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진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이제 압박골절이 의심될 경우에는 일반 단순 방사선 검사라는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 검사에서 골절이 의심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자기공명 영상 검사, 해그압 검사인 골스캔 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네.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 골절 부분에 병변이 보일 경우에는 뼈의 높이가 주변 뼈와 비교했을 때 높이의 감소가 확연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령인 환자의 경우에는 여러 부분에 골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부분에서 통증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정밀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선화 단층 촬영 검사라는 것도 하게 되는데요. 전선화 단층 촬영 검사는 뼈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자기 공명 영상 검사라는 것은 뼈의 상태뿐만 아니라 디스크, 신경, 연부 조직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공명 영상 검사는 이 급성 손상인지 만성 손상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 골스캔 검사라고 하는 거는 해괴학 검사인데 이 역시 급성인지 만성인지 골절 부분에 어떤 구분을 할 수 있는 검사인데요. 이는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네. 골밀도 검사는 골다공증을 알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검사가 됩니다. 네. 그럼 그렇게 진단을 받고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예전에는 이제 압박골절이 있으면 4주 이상 누워 있거나 네. 아니면 골절이 심하다고 생각되면 단순히 이제 전신 마취하에 척추체 고정술이라는 수술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척추체 성형술 또는 척추 후굴 풍선 복원술이라는 시술이 있어서 네. 편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술은 다 환자 상태와 골절의 정도에 따라서 방법을 결정하게 되겠는데요. 네. 부분 마취 하에 시행되고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시술 후 3일 이내에 퇴원이 가능합니다. 이 골다공증 약은 퇴원 이후에도 계속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척추의 불안정성이나 압박골절이 심할 경우에는 척추체 고정술이라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척추체 성형술은 부러진 뼈에 좁고 얇은 관을 삽입하고 그 관에 특수 시멘트를 주입을 하게 되면 부러진 뼈에 약물이 들어가면서 통증을 감소시키고 골절이 더 진행하지 않게끔 하는 시술이 되겠고요. 네. 척추 후굴 풍선 복원술은 척추체 성형술과 많이 비슷한데 차이는 이 풍선을 집어넣어서 압박된 척추체의 높이를 일정 부분 높여준 다음에 특수 시멘트를 넣기 때문에 시술 후에 높이의 골절의 어떤 높이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시술 전과 후에 높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모든 질환이 그렇듯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방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골다공증 환자의 그 압박골절을 가장 잘 예방하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조심하는 거죠. 골절이라고 하면 이제 외부의 강한 충격에 의해서 나타나는데요. 이 골다공증을 갖고 계신 환자일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항상 천천히 그리고 세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 골절의 주요 원인인 이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미끄러질 수 있는 부분에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고령의 환자일 경우 보행기나 지팡이를 사용해서 걷는 보조기구를 사용하시면 좋겠고 네. 화장실에서 좀 넘어질 것 같다 싶으면 미끄러지지 않는 슬리퍼를 신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꾸준한 운동 그리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절을 진단받으면 그때서야 이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지 마시고 평상시에 가벼운 걷기 등 가벼운 것들을 이제 운동을 하시면 아마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제 겨울철이니까요.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을 생활화하셔서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최병락 부원장과 함께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꾸만 움츠러들고 활동이 귀찮아지는 계절입니다. 이 겨울에도 운동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혼자 운동하는 걸 선호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함께 즐길 친구가 있는 편이 낫다고 합니다. 동호회에 가입을 하거나 운동 친구를 사귀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운동할 방법은 다양합니다. 또 운동을 할 때마다 성과를 기록하고 또 겨울이 지난 뒤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추운 겨울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